just talk? Can we just talk about where we're going before we get lost? Maybe our thoughts can get where we go without knowing. I've never felt like this before. I apologize if I'm moving too far. Can we just talk? Can we just talk? Figure out where we're growing. 이 말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 말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여러분의 인생을 좀 이 180도 바꿔드리고자 저 말술사가 출동했습니다. 말이 술술 나오고 인생이 술술 풀릴 수 있도록 이 말하기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자, 아직 혹시 이런 강의를 듣지 못한 주변에 지인들이 있다면 빨리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누군지 소개를 좀 해야겠죠. 자, 저는요, 말이 술술 나오게 도와주는 이 말술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형숙입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올해 벌써 12년 차가 됐어요. 2011년부터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유명한 게 있습니다. 이 말 하나로요, 티셔츠 한 장을 무려 화물차로 교환했던 것에 성공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한 방송사에 나와서 물물 교환 미션을 성공한 겁니다. 이제 티셔츠 한 장이 있는데 이걸 그냥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이 티셔츠가요, 뭐가 좋고요. 이런 게 정말 좋은데 저랑 바꾸실래요? 이렇게 계속 도전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티셔츠 한 장을 처음에는 야구 글러브로 바꿀 수 있었고요. 이 야구 글러브를 또 계속 말을 해가지고 프린터기로 바꾸고 그렇게 점점 크게 바꾸어서 나중에는 뚜둥 화물차 한 대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보시면 야, 이 사람은 어떻게 날 때부터 말을 잘한 사람인가? 하고 분명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요, 사실 잘 말을 못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요, 무대 공포증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의 이 흑역사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에 선생님께서 형수가 너 나와서 발표해라 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저는 시키는 대로 발표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니 웬걸? 이 발표 자리가 전교생이 보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좀 얼떨떨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써온 것을 우물우물 하고 읽어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 옆에 서 계시던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의 이 마이크를 휙 하고 뺏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 마이크의 헤드 부분 있죠. 헤드 부분 손으로 톡톡톡 쳐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소리가 너무 안 들린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저는 어렸을 적에 목소리에도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발표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왔는데 친구들의 놀림이 시작됐습니다. 얼레리골레리 개미 목소리래요. 자, 이 개미처럼 목소리가 정말 너무 작다고 놀림받곤 했었어요. 이런 얘기를 보통 하시면 사람들의 반응이 이래요. 그냥 그 발표할 때만 잠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선 괜찮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해서 정말 위험했던 적이 있어요. 하루는 제가 수영장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때도 한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살려주세요. 이 다섯 글자를 못했어요. 말만 조금 더 하면 구해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말을 못했어요. 악 소리도 못 냈어요. 왜냐하면 어른들한테 혼날까 봐. 그게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발표를 잘하기는커녕 이 살아가면서 필수인 나를 지키는 목소리조차 못 냈던 그런 두려움이 많던 아이였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저의 고향은요.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20년 넘게 경상도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투리가 뭐라 카노 이런 것들이 입에 완전 배어가지고 제 나름에는 콤플렉스가 있었거든요. 저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봤을 때 저는 말을 못할 이유가 훨씬 더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는 어디에서든 누굴 만나든 나 자신을 믿고 당당하고 품위 있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말술사님 어떻게 바뀌신 거예요? 그랬던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결국에 이것은 동화 파랑새의 교훈과 같습니다. 왜 그 파랑새 보면요. 파랑새 찾으러 막 밖에 돌아다니잖아요. 여기 있나 저기 있나 하다가 어디에 있었어요? 집 안에 있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사실 이 말하기 자신감도 외부에 있다기보다는 내부 안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안에 잠들어 있는 말하기 자신감을 교육과 연습을 통해서 깨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를 두고 이 말하기 자신감에 꽃을 활짝 피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오늘 말하기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니 이 자신의 진가를요 200% 끄집어내서 말하고 싶으신 분들입니다. 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죠? 이 사람 조금만 길게 만나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많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뭐 첫 번째 미팅에서 그런 게 잘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경우 있으실 겁니다. 말의 내용은 좀 비슷한데 이 말을 전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도 있고요. 불신을 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공통적으로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세요. 분명 제가 똑같은 내용을 말했는데 왜 내 말은 귓등으로 듣고요? 왜 옆 사람 말은 귀담아서 들을까요? 회의에서도 분명 내용이 비슷한데 좀 억울합니다. 자, 이런 경우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발표를 아마 망친 날에는 밤잠도 못 자고 그 이불 안에서 막 이불킥했던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 이 말 할 걸 내가 왜 저렇게 말했을까 하는 생각도 드셨을 것 같고요. 또 열심히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 혹시 말만 잘하는 다른 팀에게 뺏겼던 적은 있지 않으신가요? 또 이제 회의 시간에 그래, 나도 의견을 좀 내야 돼 해서 용기를 내서 의견을 냈는데 아니 이게 말을 하다 보니까 내 말은 공중으로 흩어지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이 채택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험 있으실 겁니다. 또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야, 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냐? 너 말이 왜 이렇게 빨라? 못 알아듣겠어. 혹은 지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이런 거 혹은 좀 말이 너 좀 공격적이다 혹은 이런 여러 가지 말투 지적을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 저는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자, 바로 이 모든 것의 이유가 전달력과 설득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달력이 없는 말투이거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말이어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말만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귀담아 듣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자, 요걸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선물 드릴 거예요. 자, 어떤 선물이냐? 진짜 금을 드릴 거예요. 금괴. 자, 금괴를 선물 드릴 건데요.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포장지가 좀 달라요. 자, 1번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여기요 하고 준다. 자, 그리고 2번 고급 자개함, 그러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이런 선물함에 넣어서 여기요 하고 드린다. 자, 어떤 쪽을 한번 받아보고 싶으세요? 당연히 고급 자개함에다가 받고 싶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람의 심리예요. 보세요. 금괴는요.
설득력입니다. 설득력. 그러니까 뭐 주장, 근거, 이유, 자료, 뭐 여러 가지. 자, 이런 설득력입니다.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포장지는요, 전달력입니다. 말투, 목소리, 발음, 발성, 억양, 강조, 속도, 뭐 여러 가지.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지는 것이죠. 사실 어떤 분들은 그냥 금괴만 중요해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포장지만 중요해요.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아닙니다. 사실 둘 다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좋은 금괴를요, 검정 비닐봉지에 넣으면요, 사람들이 기분이 어떨까요? 1번, 기분 나빠한다. 뭐야, 왜 검정 봉지에다가 주는 거야? 그리고 2번, 조금 더 나아가서 똑똑하신 분들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이거 왠지 좀 가짜 같은데? 가짜 준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한다. 자, 그래서 이 포장지라는 것도 내용물에 맞춰서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내용물의 가치가 살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에 이 고급 자개함에 넣긴 했는데 열어봤더니 뭐야? 아무것도 없거나 혹은 뭐 휴지 하나가 들어있다. 이러면 어떤 생각 들까요? 아, 뭐야, 좀 장난하나. 분명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요. 또 되게 많이 좀 기대를 했는데 이 사람 말을 듣고 보니까 별로 남는 게 없네.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알맹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자, 지금 이 시간부터는 간단하게 나의 이 말하기 능력을 셀프 체크하실 수 있도록 크게 10문항을 추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지금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무슨 말로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혹은 좀 힘들다. 자, 예컨대 이런 경우에요. 새로 사람들이 만났어요. 그래서 명함도 주고받았어. 예, 어디에 누구시군요. 네, 날씨 좋죠. 자, 이런저런 얘기 다 했어요. 그런데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사실 이거는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조금 적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약간 작은 걸로도 칭찬하면 또 말꼬리가 틀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스킬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2번. 무례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지키는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 자, 혹은 무례한 사람을 만나서 나는 나름대로 이제 지킨다고 말을 했는데 주변에서 야, 너 그 말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혹은 좀 너무 말이 공격적인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들어서 오히려 손해본다.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건 난데 내가 무언가 가해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든다. 자, 여기에 해당이 되실까요? 자, 그리고 3번.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고요. 좀 횡설수설한다? 머리에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있어요. 근데 둥둥둥 그냥 떠 있고 뭐라고 말을 해야 이걸 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더라가 됩니다. 자, 이런 분들 많으시죠? 4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기보다는 나의 입장을 주로 말한다. 근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을 이제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나의 입장만 큰 목소리로 막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 맥락으로 5번. 주변에 많으시죠? 말수는 많은데 핵심은 전하지 못한다. 분명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라고 되묻는 경우가 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요, 너무 지나치게 긴장을 해서 손발에 막 땀이 차요. 그래서 막 땀 닦느라고 바쁘고요. 그리고 긴장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빨라져요. 말이 너무 빨라져가지고 지금 랩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듣거나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말이 너무 느려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오해해요. 이 사람 뭐 준비 안 한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거나 이 사람 좀 성격이 너무 굼뜨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 사람들이 내 말에 좀 주목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여길 좀 보세요. 하고 이제 목소리 톤을 높이거나 크게 하시는데 임팩트도 없고요. 말하고 나면 목만 쉬어요. 자, 8번. 발음이 좀 뭉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웅얼웅얼 말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경우. 좀 이런 경우는 자신감도 없어 보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9번. 중요한 단어에선요, 강조를 하면서 말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냥 밋밋하게 책 읽듯이 말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내 말에 집중을 잘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방금 이 말도 보세요. 중요한 단어에서는 강조하면서 말해야 하는데 하고 그냥 평평하게 말하는 경우입니다. 해당되신다면 적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10번. 자, 공격적인 말투, 주눅이 든 말투 등 부정적인 평가를 주로 받았다. 몇 개이신가요? 자, 저는 과거에 10점 만점. 자, 10개 모두 해당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개면 그 한 가지만 중점적으로 공부하셔도 괜찮고요. 2개 이상이라면 체계적인 말하기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의 현재 말하기 능력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 발자국 말하기 능력을 조금 더 높이신 겁니다. 자, 1강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2강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